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부터는 굿바이 자본주의라는 틀거리 안에서 코로나 이후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지만 과거의 담론을 거울 삼아 소소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된 19세기 영국에서는 7살 소년이 하루 16시간씩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이 정상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만약 지금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인권 유리는 물론이거니와 여론의 문매를 못 이겨 그 공장은 문을 닫고 관계자들은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30년 후 미래 세대가 오늘날의 노동 환경을 꼬집으며 야, 2020년에는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했대. 헐, 그게 말이 돼? 완전 인권 침해네. 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 진통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주 5일 근무를 일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반추해 볼 때 주 5일 근무가 꼭 인간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노동 환경은 변화를 거듭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이 변화를 편한 것만 추구하는 인간 본성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편한 것만 좋아한다는 부정적 평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해보니 되네 라는 긍정적인 지점이라고 봐요. 7살 소년이 하루 16시간 이상 일했던 과거가 비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하듯이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시스템도 충분히 비정상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노동시간 단축을 편한 것만 추구하려는 인간의 박약한 의지로만 해석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좋아질 가능성이 없겠죠. 적어도 사회와 공동체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현재 우리가 가진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는 상상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력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입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시장이라는 시스템에 모든 것을 맡기면 자연스레 이 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발전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 유명한 아담 스미스가 정립한 시장 경제 이론인데요. 이 이론을 토대로 작은 정부, 즉 시장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 정부가 각광을 받으며 전 세계를 주도합니다. 하지만 큰 변수가 생깁니다. 세계 1, 2차 대전으로 전 세계가 공황에 빠지며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면서 작은 정부에 대한 회의론이 점차 고개를 들죠. 이때 케인즈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수정 자본주의를 주창하며 큰 정부, 즉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정부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거칠게 단순화시키면 무한 경쟁에 따른 벌어진 틈새를 정부가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이를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경제 공황을 극복하는데요. 그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큰 정부로의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지금의 복지 국가로 전진하게 되고요. 만약 이러한 큰 정부가 전 세계에서 거듭 발전해 왔다면 이 사회는 보다 불평등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방향으로 비틀면서 세계는 또다시 무한 경쟁의 약육강식 체제로 돌입합니다. 종종 뉴스나 책을 접하면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접할 때가 있었을 텐데요. 아주 쉽게 무한 경쟁 체제 지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자유주의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람이 가진 재능은 각기 다르고 같은 재능이 있다고 해도 재능의 정도가 다르기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다면 틈새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틈새는 벌어들이는 소득의 불평등을 파생시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 가소시키고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손흥민의 소득과
독일 4부 리그에서 뛰는 어떤 무명 선수의 극단적인 소득 차이가 노력에서 오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간다움이란 서로 도울 때를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자연과 동물을 돌보면서 더불어 사는 모습,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점자책을 만들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전동 휠체어를 만들어 더불어 사는 것, 인간다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당연하다고 아름답다고 여기면서 재능의 정도에 따라 수십 배, 수백 배 차이 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모순이죠. 인간답지 못한 모습일 뿐더러 아름답지도 않고요. 부족한 걸 보정하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포토샵으로 자신의 얼굴만 보정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도 보정해야 하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노력 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간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변수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껏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도 누군가의 도움과 운이 결합되어 있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유아적 인간입니다. 어쨌든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며 무한 경쟁 체제를 지향했던 많은 나라들이 근본적인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이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면 격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던 사람들도 각국 정부가 나눠주는 재난지원금 앞에서 군소리 없이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의 이행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연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칼 마르크스에 대해 아주 얕게라도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굳이 시인이라거나 화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없어지고 누구나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회. 어떤가요? 이전에 알고 있던 공산주의 사상과는 많이 다르지 않나요? 그러면서 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체제가 충분히 발달된 다음이라야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를 충분히 경험하고 명과 암을 어느 정도 파악한 지금 시점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예전 소련이나 중국이 시도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체제가 충분히 발달하기 전이므로 칼 마르크스가 생각하고 꿈꿨던 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칼 마르크스가 꿈꿨던 사회는 어떠했고 그가 얼마나 인간이라는 존재를 애정하며 향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언제나 환영입니다.